자,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 조건, 그 다음에 압력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서는요,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요. 둘 다 사람 이름이야. 보일도 사람 이름이고, 샤를도 사람 이름이고요. 보일은 영국 사람, 샤를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보일 법칙은 1662년이었고, 샤를 법칙 같은 경우는 1787년이에요. 샤를의 법칙이 되겠고요. 1787년 18세기가 되겠고요. 이제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다 밑줄하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압력과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했잖아요. 반비례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는 거예요. 부피가 이제 팽창한다고 하죠.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는 감소해요. 쪼그라드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풍선 같은 경우를요, 차가운 물에 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줄어들어, 쪼그라들어, 쪼글쪼글쪼글해져. 그런데 그걸 다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렇게 커져. 알겠죠? 그래서 실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왜 커지는지를 이제 중간 과정을 제가 지금 생략할 텐데 여기를 한번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 압력과 부피에 관계해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 온도가 커지면요, 뭐가 빨라지냐면 운동 속도가 빨라진대. 어디에? 기체에. 이제 온도에다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공급이 되잖아. 열이 공급되면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가만히 둔하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던 애가 열을 받았어. 에너지를 받았어. 그러면 막 이렇게 얘처럼 예? 떠들떠들썩 하겠지. 저한테 뭔 셈이라고요? 된 말을 하려다가 말았어. 온도가 올라지면요, 이렇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이걸 우리는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거든.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만 운동 속도가 변하는 거야. 앞에서는 압력과 부피에서는 변하지 않는 건데 온도가 변하면요, 기체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막 이렇게 떠들떠들 하는 애가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기체 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위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온도는 올라가면 기체 운동 속도가 올라가고요. 속력이 빨라지니까 활발해지는 거야.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 계속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일 때 멀리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속력이 빨라지니까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겠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충돌하다가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은 얘가 계속해서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돌 속도가 올라가요. 기체 충돌 속도가 올라가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요, 이렇게 막 빨라지는 게 점점점 느려지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해 못하는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요 압력 자체가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받는 내부 압력이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내부 압력도 증가하고 내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커지겠죠. 예를 들면 풍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풍선 내부에 있는 기체 입자가 충돌이 많이 끼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충돌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밀어 올리겠죠. 계속 풍선을. 그지? 그래서 풍선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부피, 팽창. 그리고 충돌 속도가 감소하면요,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딪히는 힘에 의한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감소하더라. 이게 샤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우리 중등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식을 계산하고 이런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그 과정이 왜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동이 활발해지고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충돌 속도가 아니 충돌 횟수다 미안해.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운동 속도가 감소하면 충돌 횟수가 감소.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밀어내겠지. 그래서 풍선이 커지는 거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 운동 속도가 감소하면서 기체 충돌 횟수는 감소하고 내부 압력 감소하면서 부피도 감소하더라. 여기다 써. 다시 써. 혜연이 썼어? 써 빨리. 보고 싶다. 저희 오늘 몇 분 일찍 끝나요? 네 하는 거 봐서. 피곤하지. 20분 일찍 끝내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열심히 일찍 끝내줄 테니까 20분? 조금만 집중하자. 아이, 안 돼. 원래 비 오면 기압이 낮아져가지고요 몸이 되게 찌뿌둥하거든. 그래서 기압이 높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주니까 정신이 말짱한데 기압이 낮으면요 우리가 흐리멍텅해져 이렇게 멍 때리고 졸리고. 아, 비 오는 날 보통 그래요. 저는 흐리거나. 오늘이 안 졸려요. 공부를 안 했나 보지? 어젯밤에 공부 안 했나 보지? 아니요. 왠지 잘 잔 느낌.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비례 관계였고요.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도 증가하더라라는 거야. 자, 2번 보시면요. 샤를의 법칙 오른쪽에 보시면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밑줄 하세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거기다 밑줄 하세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되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긴 해. 이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참고로만 메모를 해놓을게요. 요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요거를 식으로 정리하면요. 부피를 우리가 V를 나타내려 했죠. 나중에 부피는 처음의 부피에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비율만큼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비율이냐면 이 처음 부피의 곱하기 273분의 1만큼 증가를 해요. 온도 변화. 만약에 10도 올라갔다 그러면 273분의 10도. 만약에 100도 올라갔다 273분의 1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쨌건 이런 식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쓰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로만 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비율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273분의 온도 변화라는 거고요. 요 말은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기체의 부피는 273분의 1배씩 올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일정한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메모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이렇게 0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온도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온에서 이렇게 끓여서 올라가는 거니까 가열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 x축에서 마이너스 값 있지, 음수 알지? 네, 음수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당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점을 찍어보시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한번 해놓을게요. 이 값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고요. 제가 이 반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의미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네? 저희 뭔데요? 절대 온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혹시? 없나요? 요게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절대 온도, 과학에서는 우리가 이게 도시는 섭씨 온도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온도고요. 과학이나 기술에서는 우리가 켈빈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에서 따로 쓰는 온도가 있거든요. 켈빈이라고 읽어요. K라고 하고 켈빈. 이제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고요. 제가 라지 K를 써. 그래서 도시하고 다르게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0켈빈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이 마이너스 273이 뭐냐면요. 모든 입자의 움직임이 0이 되는, 움직임이 없어질 때의 온도를 요때라고 해요. 이론적으로 기체의 입자의 움직임이 딱 멈춰버릴 때를 우리가 마이너스 273도시라고 하고요. 요때를 우리가 절대 0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때는 기체의 부피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의 부피가 없고 기체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하나의 입자인 상태, 멈춰있는 상태인 거.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가 시작되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간부터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마이너스 273도씨부터 쭉 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냥 참고를 해두시면요. 섭씨 온도는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을 0도씨와 물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을 0도씨와 100도씨로 나눈 이제 100등분한 거잖아요. 화씨는요. 화씨 알아? 네. 화씨 뭐야? 플러스 화씨 몰라? 플러스 C. 네, 미국에서 쓰는 온도가 되겠고요. 미국에서 도F로 써요. 그래서 얘네는 물이 끓는 온도를 212도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녹는 점을 32도F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180등분한 거야. 그러니까 섭씨 온도에 비해서 합씨 온도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겠지, 그치? 대신에 좀 숫자가 커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8가 한 거야. 아 그래서 외국애한테 30 몇 도라고 하면은 왜 삼- 이렇게 충격하는 거죠? 맞아. 외국에서는 우리의 여름이 한 90도가 돼.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90도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오늘 온도가 막 90 몇 도야, 100도야 그랬다면 걔는 30도가 넘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온도가 달라, 단위가. 우리는 미터를 쓰고 또 걔네는 마일이나 이런 다른 의미를 쓰잖아요. 피트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단위가 다르거든요. 미국 애들은. 우리는 아시아랑 유럽은 섭씨를 쓰고요. 미국은 화씨를 써요. 어쨌건 이건 일상생활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온도 같은 경우는요 0켈빈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0켈빈으로 삼고 모든 입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온도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도씨 0켈빈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0도씨는 273켈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100을 더하면 373켈빈이 돼요. 그래서 요 사이는 100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거나 우리 2학년 때 열과 비열 그 단원에서 이제 할 거니까 미리 이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과학에서는 절대온도를 앞으로 쓸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어쨌건 그래서 그 273의 DB가 이때부터 마이너스 273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73분의 우리 기울기 알잖아요. 273분의 이렇게 온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입자 운동 보시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온도를 낮췄어요. 온도를 낮추면 입자의 움직임이 막 이게 활발하다가 점점 이렇게 둔해지니까 부피도 쪼그라들겠지. 그지? 그게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온도를 낮췄어요.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운동 속도가 낮아지면서 기체의 충돌 횟수도 낮아지고요. 충돌 횟수가 감소되니까 기체의 부피도 감소하더라.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온도를 높였어. 막 이렇게 불을 떼었어. 그러면요. 기체가 둔해져 있던 것들이 점점 활발해지겠지. 그러니까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되니?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서 기체의 충돌 횟수가 빵빵빵빵 뜨는 게 세기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부 압력도 커지고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실린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건가? 플러스 강의 이제 제일 1번 보시면요. 오른쪽에 샤넬 법칙과 입자의 운동 보시면요. 가나 다로 갈수록 커지는 거. 그래프와 같이 보시면 돼요. 온도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도 커지겠죠. 기체의 운동 속도도 올라간다. 거기다 밑줄해주세요. 입자의 운동 속도. 아까 전에 우리 보일의 법칙에서는 입자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샤넬 법칙에서는 온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 속도가 올라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잘 메모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쳐놓던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형광펜으로. 그리고 입자의 운동 속도가 올라가니까 충돌 세기도 증가하고 입자 사이 거리는 당연히 부피가 커지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연관돼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일정한 값은요, 가나다가 같은 건요, 입자의 수와 크기와 질량은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운동 속도는 빠져 있죠. 운동 속도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렇지? 달라지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2번요,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이 식탁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까닭 돼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좀 느껴볼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릇의 바닥과 식탁 사이에 빈 공간에 있는 어때? 뭐에? 기체의 입자들이 뜨거운 음식에 의해 가열되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들썩들썩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그릇과 식탁 사이가 물기로 막혀 있으면 가열된 기체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서 그릇을 들어올림으로 그릇이 미끄러운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들썩들썩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자, 오른쪽에 우리 이제 뭐 일상생활 먼저 보기 전에 6, 7, 8,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내용. 쌤 때문에 졸리잖아요. 어? 미안. 말투가 졸렸니? 소리 좀 질러줘. 아니요. 나 흰머리 났어. 팔 번까지요. 9번. 아. 자, 6번요. 기체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은 A, B, C. 왜? C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커지니까 활발한 정도도 커진다. 7번 변하지 않는 값도 있는데요. 입자의 수 변하지 않죠. 기억, 그 다음에 운동 속도는 변한다 그랬죠. 운동 속도가 변하니까 충돌의 세기도 변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되겠죠. 8번 A, B, C에서 뭐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래프 그냥 우상향하는 그래프잖아요. 그치?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공기가 부피가 아니,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도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정비례 하진 않아. 정비례라는 거는 우리 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정비례를 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틀린 거죠. 자, 9번 기체의 부피. 지금 가열하는 조건이네요. 가열하니까 지금 오른쪽 보시면요.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충돌 세기가 증가하고 실린더를 밀어 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피가 커진 거죠. 그래서 기체의 변화, 기체 부피는 증가. 입자 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1점.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빨라진다 그랬죠. 증가. 입자 사이의 거리는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거리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 법칙과 샤넬 법칙에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틀린단 말이야. 알죠? 그래서 꼼꼼하게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왼쪽에 이제 샤넬 법칙과 관련된 현상인데요. 샤넬 법칙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 바뀌는지만 찾아보시면 돼요. 알지? 자, 1번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뜨겁게 온도를 가열시키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거를 아니면 플라스틱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플라스틱 뭐 페트병 같은 거를 찌그러뜨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 펑 하고 찌지직 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알겠죠? 물에 넣으면 펴지고요. 두 번째, 헬륨 풍선은 겨울에는 팽팽하지 않지만 따뜻한 실내에서는 이제 팽팽해진다. 그러니까 여름에 풍선 불 때랑 겨울에 풍선 불 때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겹쳐진 그릇이 잘 분리되지 않을 때 그릇을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그릇이 빠진다가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거지할 때 팁인데 아직은 여러분들 설거지 많이 안 해봤을 테니까 그릇이 막 포개져 있으면 물 때문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거든요. 알아요. 그때 뜨거운 물을 쫙 부어주면요 이렇게 팽창을 하니까 살짝 틈이 생겨. 틀려가지고. 틈이 생겨. 공기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밀어내겠지, 그지? 그러면서 살짝 틈이 생겨가지고 잘 빠져요. 비슷한 경우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꽉 막혀 있는 마개 같은 것도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얘가 팽창해가지고 좀 잘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탁구하고 같은 원리죠. 네, 비슷한 거죠. 내가 Y 책에서 이걸 봤어요. 내가 와이 오랜만에 듣네. 4번 요즘은 보지는 않겠죠? Y 책을 왜 요즘 봅니까? 당근에 4번 열기구의 풍선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뒤에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요. 열기구 풍선 같은 경우는 열기구 이제 보신 적은 있을까요, 그지? 위에 커다란 풍선이 있고 풍선이 이렇게 컷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불을 떼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바구니에다가 사람들이 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을 이렇게 떼우죠. 그럼 여기가 기체가 이렇게 가열되면서 얘가 팽창을 하죠. 그래서 빵빵하게 팽창을 해서 위로 뜨는 거고요. 기체 이것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뭐 터키 같은 데 뭐 어디지? 카파도키아 뭐 그런 데가 있잖아. 그러면은 열기구 되게 많이 타는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림을 보시면요. 불을 떼어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얘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면요. 불을 끄고 여기 안에 있던 모래주머니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 그러면 무거워지잖아. 그러면은 팽창했던 풍선이 이제 살짝 수축되면서 무게에 의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알겠지? 그래서 불을 떼서 위로 올라가고 불을 꺼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조절하는 게 열 기구가 되겠고요.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명절에 뭐 요즘 잘 안 하니까 모를 텐데 풍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죠. 종이 등에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뭐 종이컵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을 넣어서 위로 날려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새, 초 이럴 때 그래서 소원 들고 이런 풍등이 있어.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5번에 물 묻힌 동전을 빈병 입구에 올려놓고요. 병을 두 손으로 감싸지면 동전이 움직인다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콜라병이라는 이런 병이 있죠.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좁은 입구에다가 동전 같은 걸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싸면요. 특히 실험을 잘 하려면요. 좀 병을 냉장고 같은 데 넣고 차갑게 한 다음에 하면 더 실험이 잘 돼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크게 그래서 따뜻하게 감싸주면요. 얘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샤넬 법칙과 관련된 현상 여러 가지 또 보시면요. 더운 여름철에 이런 거 자전거 타는 친구도 좀 느껴봤을 텐데 여름이 겨울보다 자전거가 더 팡팡하게 느껴져요. 자전거 타본 친구들 알 거야. 그치? 요즘에 좀 공유 자전거도 있고 하니까 타보실 텐데 여름에는 타이어가 되게 팽팽하고요. 빵빵하고 겨울에 되면 살짝 바람이 빠져나가. 그리고 이런 거는 운동하는 친구들 혹시 농구공이나 뭐 배구공이나 이런 것들 느껴보시면요. 여름에는 좀 빵빵하고요. 겨울에는 살짝 물컹물컹하고 그래요? 공기가 빠져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빠 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이어도 여름에는 빵빵하게 되고요. 겨울에는 조금 수축돼서 조금 바람이 빠져.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겨울철 축구공을 밖에 두면 축구공이나 농구공 같은 거에 살짝 이제 찌그러들거든요. 세 번째 냉장고에 넣어둔 밀폐 용기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되는데 여러분 아직 잘 못 느끼겠지만 요거 밀폐 용기라고 해가지고 뚜껑이 있는 거 있지?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꺼내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밖에다가 해놓으면 좀 쉽게 열리거든요. 자, 오줌 싸개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에서 물이 나온다. 요거 밑줄에 넣읍시다. 뒤에 이제 원리 나오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줌 싸개 인형은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여러분의 실험 같은 경우 수행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순서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왜 사요? 오줌 싸개를 왜 사요? 아니 과학의 원리니까. 아니 사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5번째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에 랩을 씌우면 처음에는 랩이 부풀었다가 예를 들면은 뭐 밥 같은 뜨거운 밥 막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감싸나 이제 뭔가 우리 딸이 왔을 때 밥을 줘야지 하면서 엄마가 랩을 딱 싸놨단 말이야. 쌤 결혼하셨어요? 쌤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랩이 빵빵하게 부풀었다가 식으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다. 비닐봉지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물에다 비닐봉지를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러다가 이게 수축되겠죠.
여섯 번째, 여름철에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요. 색소병 같은 거 먹고 남은 거를 냉장고에 넣으면요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찌그러져요. 그래서 냉장고에 한번 넣어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일회용 스포이트에 요거는 뭐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데 잉크를 조금 빨아 올린 다음에 손으로 스포이트 아래쪽을 감싸주면 잉크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그런 건 있죠. 우리 온도계 알지? 알코올 온도계 빨간 부분 있잖아. 구두구바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유리 알코올이 유리 알코올이요. 유리 알코올인데 우리가 빨간 부분이 이제 알코올이에요. 얘를 밑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니? 따뜻해지니까 위로 쭉 올라가지, 그치?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액체가 되겠지, 그치? 근데 물론 지금 이제 기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액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10번 한번 1, 2, 3, 4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보일과 샤를 법칙. 자, 온도와 관련된 게 있으면 샤를 법칙이야. 그런데 압력, 온도가 없고 뭔가 압력, 공기의 압력과 관련된 게 있으면은 보일의 법칙이에요. 자, 1번요. 고무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진다. 이거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잖아요. 이건 보일의 법칙이 되겠고요. 2번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이제 온도 변화 조건이 있네. 그래서 얘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거. 샤렐 법칙이 되겠고요.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요. 냉장고에 넣었다는 건 온도를 차갑게 한다는 거잖아요. 식으면서 부피가 쪼그라들면서 찌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샤렐 법칙이 되겠고요. 자, 에어 있죠? 공기와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에어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준다. 압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죠. 부피가 커지면서. 그래서 얘는 보일의 법칙. 자, 62페이지에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한 실험 한번 볼게요. 62페이지에요. 자, 스포이드의 뾰족한 부분을 2cm 잘라내고요. 스포이드의 둥근 부분을 0점 맞춘 다음에 스포이드를 잘 붙였대요. 스포이드를 잘 붙였어. 그 다음에 다른 스포이드로 식용색소를 탄 물을 한 방울 넣고요.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이 담긴 비커 4개를 준비했대요. 자, 온도가 15.7도, 22.6도, 29.2도, 40.6도 돼 있는데요. 네, 물방울이 점점 9.5, 10.7, 11.4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해서 물방울이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여기다 밑줄하시면 돼요. 결론은 온도가 높아지면 스포이트 속에 있는 공기 부피가 증가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찍었더니 약간 직선 그래프. 물론 이제 정확하게 직선안에 있진 않아요. 이거는 실험적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 입자 모형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입자의 모형을. 첫 번째 공기의 온도를 낮출 때 공기의 온도를 낮추면요 부피가 굉장히 지금 작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입자수는 일정하고요. 두 번째 줄에 용기벽에 약하게 충돌함으로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온도가 낮으면 운동 속도가 감소해서 기체 충돌 횟수가 감소해서 내부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감소하더라. 왼쪽. 자, 오른쪽은요. 온도를 높일 때 온도를 높이면요.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체 충돌 횟수가 커지면서 세기가 증가하고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밀어내겠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더라. 용기벽에 강하게 충돌함으로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실험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주시고 64페이지. 자, 이제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4개나 있어. 한번 볼게. 오줌 싸개 인형의 원리인데 오줌 싸개 인형은 기본적으로 오줌 싸개 인형은요 작은 구멍들이 있는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입자 구멍들이 있어. 그래서 오줌 싸개 인형을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 뜨거운 물, 찬물 중에서 뜨거운 물을 먼저 붓는 거야. 자, 밑줄 하세요. 뜨거운 물. 첫 번째 뜨거운 물, 두 번째 찬물,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야.
오줌 싸기 인형은요 처음에 뜨거운 물, 뜨물, 그 다음에 찬물, 뜨물 요 순서예요.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뜨거운 물에 넣는 이유는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안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공기가 팽창해서. 그죠? 그래서 요 인형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여기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그럼 이 안에가 거의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살짝 작은 미세한 입자 틈으로 공기들이 빠져나와. 공기들이. 그리고 찬물에 넣어요. 그러면요 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이번에는 물이 들어가. 처음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공기를 뺐어. 두 번째는 찬물을 부어서 물을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또 뜨거운 물을 넣으면요 이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겠니?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게 마치 그냥 오줌 싸는 것처럼 밖으로 빠져나온다 해서 오줌 싸기 인형이고요. 그냥 과학 원리를 실험하는 그냥 용도지 뭐 재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인형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순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요 순서야. 알겠지? 앞에 찬물을 먼저 넣으시면 안 돼. 는요 오줌 싸기 인형을 뜨거운 물과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 다음에 인형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러면 인형에서 물이 나오는 게 마치 오줌 싸는 것 같다 해서 오줌 싸기 인형이 되겠고요. 해석을 보시면요 오줌 싸기 인형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해서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나온다. 자, 뜨거운 물, 공기 부피 증가.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인형을 찬물에 넣었어요. 찬물에 넣으면요 공기 부피가 감소해서 물이 인형 속으로 들어간다. 공기 부피 감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뜨거운 물, 공기 부피 증가. 찬물, 공기 부피 감소.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쑥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요. 자, 인형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 속 공기의 부피가 다시 증가. 해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미음은 증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요 공기가 빠져나오고 다시 찬물을 넣으면요 물이 들어가고요. 위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래쪽에서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오줌 싸기 인형의 원리다가 별표 꼭 쳐놓고요. 중요하니까 순서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래쪽에요 공기가 들어있는 고온풍선 쭈그러뜨리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액체 질소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 액체 질소는 실험할 일 절대 없어요. 액체 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 와서 실험실에서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안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액체 질소는 쉽게 기하하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공간에서 얘를 잘못 실험하면요 산소를 밀어내고 얘가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질식해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용도예요. 어쨌건 참고해 주시고 액체 질소가 그 온도를 보세요. 마이너스 196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온도다. 자, 그림과 같이 공기가 들어있는 고온풍선은 액체 질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도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고온풍선의 크기가 쭈그러들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부피가 감소한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액체 질소 같은 거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꼭 열린 공간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창문 다 닫고 하시면은 질식해서 위험해요. 해석, 액체 질소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온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뭐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읍은 감소가 되겠고요. 자, 뭐 비슷한 실험들이에요. 나머지는 삼각 플러스가 씌운 고온풍선의 크기 변화인데요. 고온풍선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고온풍선이 팽창하겠죠. 그리고 얼음물 속에 넣으면은 고온풍선이 쭈그러들면서 감소하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의해 온도가 높아져 고온풍선 속의 부피가 증가하고요. 얼음이 담긴 수조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 고온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가 되겠죠. 자, 기체의 부피 변화하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리컵 위에다가 팽팽한 빵빵한 풍선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얼음 속에 넣으면요 어떻게 되니? 온도가 낮아지니까 유럽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해서 쭈그락 쏙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얼음에 의해 온도가 낮아져 유리컵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에 아까 전에 우리 열기구 같은 경우 2번요. 열기구 속에 있는 공기를 가열하면 위로 뜬다. 이건 이제 샤를 법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액체 질소 있었죠. 4번 공기가 들어있는 고온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낮은 온도가 되니까
풍선이 쭈그러들겠죠. 이거는 샤르의 법칙이다라는 거지. 자, 9, 10, 11, 12, 13, 14에다가 뒤에 넘겨서 실력 탄탄 4개까지 풀고 오늘 마칠게요. 둘, 셋, 넷, 다, 여. 직접 안 해요? 네? 직접 안 해요? 아니, 같이 풀 거야. 어. 숙제는 단원평가 문제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단원평가 문제 같이 풀고 우리 시작할게요. 오늘 시험 진짜 보기 싫은데. 오늘 보일의 법칙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같이 안 나오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되잖아. 반비례한다. 과학이 싫어. 뭐? 아니 과학 나오죠 다. 싫어하지는 마. 굉장히 중요해. 니네 학년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초등학교 때 과학이 필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초등학교 때 상상했던 과학은 막 개구리 해부하고 그런 거였는데 대학교 가면 해부해. 대학을 가. 대학을 가야지. 난 중학교 되자마자 막 내가 진로 시방하고 그러는 줄 알았지. 아휴. 누가 이런만 배우는 우리나라는 그냥 입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이러면 수업 학교에서도 두 개 하는 학교에서 실험을 거잖아. 안 하는데. 아니 수업 두 개 하는 거잖아 이러면. 아니세요? 수학이야. 풀어보세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책 수제자를 죽이실 생각이세요? 안 죽어. 수학이 더 죽일걸? 내가 상상하는 이거 하고 죽니? 수학이 더 힘들지? 내가 상상하는 그 과학은 이게 아니었다고. 내가 상상했던 과학은 막 개구리 예고하고 쥐한테 주사 넣고 그런 거 했는데 그냥 수학 두개잖아. 대학을 가라고. 대학 프리패스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실험은 초등학교 때 하는 거지. 실. 자, 9번 볼게요. 같이 봅시다. 빨리 끝내자.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일정량의 기체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A에서 B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일단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온도가 증가하면은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운동 속도 같은 것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부피가 팽창하니까 거리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고요. 부피, 거리, 그 다음에 운동 속도가 되겠죠. 입자 수, 입자 크기, 질량 이런 건 절대 변하지 않아. 9번의 4번요. 자, 10번.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를 가열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한 거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요. 기체 입자수 변화 없죠. 질량 변화 없죠. 충돌 세기는 증가하겠죠. 답은 4번이고요.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지? 헷갈리지 마.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값이다. 자, 11번. 고무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담긴 수조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얼음에 담긴 수조에 넣었대요. 그러면은 고무풍선은 쪼그라들겠죠. 삼각 플라스크 속에 있는 기체 변화, 부피는 감소하겠고요. 입자의 운동 속도는 느려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감소한다. 11번에 1번 되겠지. 그래서 부피가 감소된다. 우리 12번은 앞에서 봤던 그 실험인데요. 스포이드의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높을수록 팽창하면서 색소 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했었던 거잖아요. 자, 기억. 비커 속에 있는 물의 온도는 스포이드 속에 있는 공기 온도와 같다고 가정하겠죠. 네, 일반적 기준은 온도가 가장 높은 물에 담근 스포이드 속 공기의 부피가 가장 크니까 제일 위로 올라가겠죠. 온도가 가장 낮은 물에 담근 스포이드에서 물방울의 높이가 가장 낮죠. 스포이드 속에 있는 공기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온도가 높다는 거죠. 물방울의 높이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답은 12번에 4번이고요. 기억, 니은, 리을이 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는요. 네,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되는데 직선 그래프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 아니고 1번이라고 했죠.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떤 온도에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13번은 1번 되겠고요. 샤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온도와 관련된 게 아닌 거 찾으시면 되겠죠. 여름철 그러니까 온도가 되겠고요. 수소 기체를 압축해서 기체 보관 용기에 저장한다. 이거는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죠. 압력과 부피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 되겠고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이것도 온도가 되겠고요. 물 묻힌 동전을 해고 병을 손으로 감싸준다. 온도가 되겠고요.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 차가운 데 넣는 거죠. 그러니까 14번에 2번 되겠고요. 자, 14, 실력 탄탄. 작게 분 풍선을 주사기 속에 넣었어요. 네, 풍선을 넣었어. 주사기 끝을 고무 무게 마개로 막은 뒤 푸스턴을 당겼다가 눌렀어. 그럼 당기면서 풍선이 커졌다가 누르면서 풍선이 작아지겠죠. 주사기 속에 있는 고무 풍선의 변화가 있는데요. 당겼을 때는 이제 고무 풍선의 부피를 보시면요.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압력은 고무 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작아지겠죠. 당긴다는 건요. 풍선이 압력이 작아지는 거고 눌렀을 때가 풍선이 커지는 거잖아. 아니, 풍선이 받는 압력이 커지는 거잖아. 눌렀을 때. 당겼을 때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반대가 되겠고요. 3번. 압력. 당겼을 때가 작고 눌렀을 때가 커진다고 그랬죠. 고무 풍선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당겼을 때는 이제 압력이 작아지니까 충돌 횟수가 작아지고 팽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는요. 압력이 커지니까 충돌 횟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많아지면서 쪼그라드는 거지. 네.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와. 운동 속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5번은 상관없고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 변화가 되어 있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증가하는 샤넬 법칙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A, B, C에 대한 설명. 기체의 부피는 A에서 가장 작죠. C에서 가장 크고 기체 입자의 운동은 C에서 가장 활발하겠죠. 네,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그리고 이 숫자 보시면요. 273, 546 이렇게 나와있죠. 갑자기 이렇게 왜 커졌지라는 게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273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지? 온도 273은
몇 켈빈이냐면 이게 지금 0도씨라는 소리고요. B가 그러면 0도씨라는 소리고 C 같은 경우가 273도씨라는 소리예요. 273 켈빈. 자, 그리고 예. 뭐야? 3번 기체 입자의 크기는 모두 같다 돼 있는데요. 네,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죠. 입자의 크기, 입자의 수, 그리고 질량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값이죠. 4번 기체 온도가 0도씨에서 273도씨로 높아졌어요. 기체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한다. 그쵸? 네. 기체 내부의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피가 증가하겠죠. 답은 5번이고요. 기체 온도가 273에서 546도씨로 높아지면 기체 입자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죠.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죠. 입자 수 변화 없어, 질량 변화 없어, 크기 변화 없어. 이번에 5번이고요. 자,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그럼 팽창해졌다가 고온풍선을 대고 기다렸더니 고온풍선이 빨려 들어갔대. 온도가 낮아지면서 쏙 하고 들어가는 거지. 어머나. 자, 유리컵 속에 있는 기체의 온도는 가보다 나가 높은 게 아니라 가가 높은 거고요. 2번 유리컵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는 가보다 나가 크다가 아니라 가가 더 큰 거니까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3번 유리컵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은 가보다 나가 활발하다 돼 있는데요. 가가 지금 더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가가 더 활발하겠죠. 유리컵 속에 있는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보다 나가 가깝다. 그지? 가가 더 부피가 팽창해 있는 상태고 나가 조금 더 축소된 상태니까 감소된 상태니까 나가 거리가 가깝겠죠. 3번은 4번이에요. 가가 온도가 높은 상태, 나가 온도가 낮은 상태니까 3번에 4번. 자, 4번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실린더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었어요. 각각 어떤 조건을 변화시켰을까 돼 있는데요. 가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압력을 낮춰줬겠죠. 압력을 감소시킨 조건이 되겠고요. 나는 압력이 같으니까 온도를 높인 조건이 되겠다. 가는요 압력을 감소시킨 거다. 외부 압력 감소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3번 아니면 4번 되겠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높아진 거다. 그럼 4번에 3번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보일의 법칙에 대한 그림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샤르의 법칙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평가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